경찰서 18입니다. 제가 지금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막 살인 협박이랑 막 너무 공갈 협박 너무 많이 나서 무서워서 밖에를 못 나가겠어요. 혹시 차를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 제가 강남택시 피해자인데. 강남 패치요? 지난 6월 밖에서 바라본 강남의 여름은 여전히 높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여느 때보다도 서늘하고 흉흉했다고 합니다. 무슨 뭐 사회 불만 있는 정신병자? 그 깔라버리면 무슨 억하시죠? 억울 안 할 거래요. 다 잡으면 진짜 썰어버린다. 이 정도면 죽여도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시작은 한 유명 SNS에서부터였습니다. 이름은 물론이고 나이, 얼굴, 사생활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된 SNS 계정의 이름은 강남 패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남 패치 계정에 자신의 신상 정보가 올라왔다는 한나 씨. 진짜 왜 이러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얘한테 죄를 지었냐. 와 진짜 이상하다. 실제 이름과 사진 속 얼굴, 그 아래 적힌 글은 한나 씨 자신이 화류계에서 일하는 여성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짜증나네. 막다 퍼펙트잖아. 쟤는 진실만 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게 올라오는 게 더 진실이야. 이렇게 게임 끝. 그래서 와. 유흥업소 종업원의 과거, 성형, 유명 연예인의 불륜과 치정, 그리고 일반인들의 비밀스런 사생활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강남 패치는 무자비한 포식자처럼 폭로의 대상을 끝없이 넓혀갔습니다. 강남 패치 운영자가 검거된 건 그로부터 얼마 후의 일이었습니다. 경찰관이고요.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버조사팀입니다. 상황이 어떠시죠? 시끄러우니까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피의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고요. 한 3, 4개월 전부터 어느 회사의 인턴 사원으로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그 모 대기업의 그 외손녀로 알려진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그 부러움도 있었고, 쉽게 말하면은 찌라시, 자기는 이제 그 이야기보다 더 나아가서 좀 더 세밀한 이야기, 좀 더 그 사람들의 숨겨져 있는 과거의 행적이라든가 비밀 이야기들을 더 알고 싶었고, 부러움, 호기심 등의 이유로 강남 패치 계정을 운영했다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준 씨 둘러싼 루머가 되게 많았거든. 혹시 알고 계세요? 시켰다 이 얘기도 있었고 경찰이 이건 계속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정말 이 사실을 받은 게 아니냐고. 이게 뭐라고 뭐 그렇게까지 뭐 설계를 하고 뭐 그렇게 하겠냐. 근데 남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뭐 엄청난 배우 세력이나 뭐 대단한 게 없거든요. 배후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건 재미와 가십을 목적으로 혼자 시작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화류계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았던 걸까? 예쁘지, 돈 많지, 화려하게 살잖아요. 뭐 딱히 직업도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여행 다니지, 맨날 명품 입고 예쁘게 사진 찍어 올리지. 근데 쟤는 사실 왜 저렇게 돈이 많냐면 이런 일을 해서 돈이 많은 거래. 근데 저는 실직 나가는 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욕한 적도 없고 돈을 옳은 방법으로 벌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 안 하는데 그냥 뭐 그 제 팔로워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언니 그렇게 돈 버는 거 좋고 언니 예뻐서 부럽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닌데 나쁘다고 나는 생각 안 하는데 난 네가 술집에 걸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닌 척은 하지 말자. 그녀는 자기 나름의 운영 철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뭘 지어내거나 제가 제보를 허위로 조작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정보를 몇 개 가지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총 10개 정도? 올라온 사람 내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건 다 어디서 그러면 정보가 취합이 된 거예요? 그건 다 제보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해주는 거예요. 강남 패치 계정에 올라온 글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제보를 그대로 올리는 식으로 작성되었다는 겁니다. 제보가 총 다 해서 1000건은 넘었을 거예요. 2000건? 2,000건. 하루에 몇 건 정도 이게 들어가요? 그냥 뭐 100건씩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다 읽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때는 뭐 그것만 하자면 뭐 1000
성권. 게다가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계속 줄 때도 있고 인간이 제보자가 뭐 예를 들어 뭐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걔가 계속 대한 정보를 줘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이것도 올려줘요. 실제로 이건 제보자가 한 말이 맞다. 난 너무 싫고 얘가 꼭 망했으면 좋겠다. 나 얘 남동생 얼굴도 안다. 내가 보여줄게. 보여주고 뭐 그럼 이건 아직 올리지 마라. 이 대신 다른 거 올려줘라. 나 얘 너무 싫다. 뭐 얘한테 그냥 아니 무슨 뭐 하이파리하고 있는 동영상도 있었는데 거기다 뭐 이것도 올려달라. 제보 내용들은 운영자 본인도 놀랄 만큼 구체적이고 또 은밀한 얘기들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도 엄청 많이 알려주셨어요. 뭐 집 주소라든지 핸드폰 번호라든지. 근데 그걸 보고 느꼈잖아. 그냥 이런 사람들이 어쨌건 지인이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거의 다 지인들 제보죠. 그 템플 언니들에 대한 뭐 뒷담 이런 것도. 얘 어느 가게에서 일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 분들도 몇 분 있는데 그걸 아는 건 뭐 지인이라는 거죠. 뭐 개인 신상을 알려준다든지 뭐 지인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사람들 이런 뭐 인간이 어둠이면 뭐 그냥 이런 거 동경과 질시가 같이 있는 거 그냥 그런 거 보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오늘 다음도 욕을 먹겠지만. 그녀는 수많았던 제보자들 중에서도 특별했던 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NI라는 아이디가 그 아이디이고요. 제가 제보 줬던 걸로 기억하고 동영상을 준 것도 이 계정이고요. 그 언니에 대한 건 사실 거의 다 이 계정이 보낸 거예요. 여기 메시지 캡처 내용 보면 뭐 내물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 저한테 뭐 기프티콘을 주더라고요. 뭐 고생하시는데 먹고 힘내라. 유명 연예인의 은밀한 사생활, 스포츠 스타의 일탈은 물론 화류계 종사자들의 과거와 현재까지 그 수많은 얘기들이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연 돋보이는 정보력을 과시했다는 거물급 제보자. 그는 누구일까?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제보를 했던 걸까? 바로 그때 강남 패치 운영자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재밌는 정보를 많이 줬어서 그 제보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다이렉트로 제보를 받았었는데 너가 언급이 되더라고요 댓글에. 근데 그 제보자가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사람이 뭐 자기랑 아는 언니인데 그런 댓글이 달렸을 때 아예 그 댓글을 지워주면 안 되냐고 했었거든요. 이 계정이 까이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도 뭐 저한테 나름 정보를 많이 주던 제보자니까 감사줬죠. 그 제보자의 요청에 의해서. 그 제보자가 보호를 요청한 이는 놀랍게도 한때 강남 패치 운영자로 의심받았던 효림 씨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그녀는 혹시 자신을 감싼 아이디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지는 않을까? NYU 아이디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어디 강남 패치에 있던 거예요? 네네, 강남 패치에 있던 거. 아니요, 저는 모르세요. 아, 모르세요? 네. 왜요? NYU 아, 그거 옛날 그거를 거기서 한 저기 그냥 사람들이 근데 그게 세컨 아이디라고 하더라고요. 세컨 아이디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였을까요? 일을 깔 때 예전에 걔네들끼리 한 2년 동안을 인스타로 그렇게 싸웠잖아요. 근데 그때 를 까던 아이디가 그 아이디래요. NI 아, NI 모르겠는데 수시로 뭐 아이디를 바꾸니까. 아니 지금 저는 NI 이거 얘기만 아, NI는 저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아니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저는.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은 왜 이 씨를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했을까요? 그냥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게 모르겠어요. 그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강남 패치도 저를 보호해 준 거예요. 강남 패치 그 계정 주인도 계속 강남 패치 계정 주인이 누가 제 얘기만 하면 거기다 자꾸 댓글을 달아주고 막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은 다 씹고.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저도 궁금하죠. 그러니까 저를 왜 그렇게 편을 들어줬고. 숨기고 싶은 비밀을 알고 있을 만큼
피해자와 가까운 익명의 제보자들.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목적만큼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욕망이죠. 봐라, 내가 알고 있는 거 까라. 자, 넘겨주면 나오겠지? 그럼 제가 아주 곤란해지겠지? 그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정말 꼼짝 못하게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저열한 욕망을 가지고 강남 패치에 접근한 건 제보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만 명에서 10만 명이 되기까지 텀이 정말 짧았어요. 한 2주? 1주? 많아질수록 소문이 퍼지는 것도 빨라지고 하니까. 근데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관심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사람들의 심리? 예쁜 여자랑 돈이랑 화려한 것들. 근데 뭐 이 화려한 뒤에 뭐 사실이든 아니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찌라시 좋아하고 이런 건 알았지만 진짜 막 한 10만 명 넘고 이랬을 때는 근데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을 거라고 생각 못했네. 무심하고 또 잔인했던 사람들. 그것은 10만 명의 팔로워들이었습니다. 일반인 진상 털기는 거의 대부분 호기심에 출발을 해요. 이런 일을 누가 했대? 누구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은 대중들의 관음증. 그 다음에 또 대중들이 갖고 있는 뭐랄까 남이 몰락하면서 느끼는 쾌감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말로 샤덴프로이데라고 그러거든요. 남이 안 되는 걸 보고 이렇게 느끼는 쾌감이 있죠. 샤덴프로이데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주고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대중들이 갖고 있는 묘한 그 관음증들. 강남 패치가 뿌려놓은 패치 신드롬은 SNS를 타고 무섭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이름을 걸고 파렴치한들의 제보를 받는다는 노년 패치, 대구 패치, 동대문 패치. 각자의 정의 안에서 그들은 모두 판사이고 또 검사였습니다. 그 형식 자체가 이제 정의의 형식이죠. 누구를 갖다 단죄한다, 심판한다 이런 형식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은 범죄죠. 어떻게 보면 그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자기들은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어떤 불평등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너 그냥 지금 아니라고 하지 마. 내가 너 집 주소랑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 그냥 경고하는 목적? 근데 저 이전에도 사실 뭐 인스타 유명한 사람들을 막 그렇게 비방하던 계정이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에 만든 건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거고 그 사람들이 목적은 근데 뚜렷했어요. 얘가 어떤 한 계장이 있고 난 얘를 공격할 거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 걸까요?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꿀잼인가 노잼인가 이게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재밌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재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허위야, 김새잖아요. 이걸 본인들도 원하지 않아요. 굳이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사실상 진실로 통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인터넷이고 거기에 내가 익명이고 내가 폭력을 행사해도 내가 별로 책임감을 안 느끼고 일단 책임도 안 지게 되고 안전하게 헐투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놀이를 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밝히는 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진실과 거짓보단 꿀잼과 노잼이 기준이 되어버린 SNS. 그 안에서 우리의 이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추측컨대 거기서 그걸 즐겼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엄청나게 삐뚤어지거나 인격이 이상하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상에서의 뭔가를 보게 되면 이제 실제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현실의 얘기인지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강남 패치 또한 운영자가 검거되고 글의 상당수가 확인되지 않은 가십이었음이 확인됐지만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슬프고 무거운 현실은 존재하지 않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판타지만 기록되는 SNS.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걸 잊지 마십시오.